그런데 쌍용, 이 KGM은 국산 브랜드인데 왜 비쌀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될 때는 차림고비 류현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현대 SUV 부품값 vs 르쌍쉐 SUV 부품값. 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자동차는 SUV입니다. 특히 우리 아빠들에게 인기 있는 포지션인 중형 SUV 시장은 어떤 브랜드든지 신차가 출시하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형 SUV 시장은 현대의 산타페와 기아의 소렌토라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와 쌍용, 쉐보레, 우리가 묶어서 르쌍쉐라고 부르죠. 이 르쌍쉐에서도 산타페와 소렌토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경쟁 차종을 매번 출시하지만 결과는 항상 변함이 없죠. 자, 산타페와 소렌토, 이 두 차량이 인기 있는 이유는 상품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유지보수가 편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하고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기계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이 유지 비용이 현대기아 차량이 르쌍쉐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타페와 소렌토의 판매량이 높은 이후에 한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르쌍쉐의 수리는 비싸고 불편하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수리 비용은 르쌍쉐의 중고 가격 하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생산이니 국내 등록 차량이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르노와 쉐보레는 수입 브랜드니까요. 그런데 쌍용, 이 KGM은 국산 브랜드인데 왜 비쌀까요? 아무튼 지금부터 내 돈 내고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10가지의 자동차 부품 가격이 현대 기아와 르쌍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차종은 현대의 더 뉴 산타페, 기아의 소렌토 4세대, 르노의 QM6, 쉐보레의 더 넥스트 이코노스, KGM의 토레스입니다. 사실 토레스와 이코노스는 중형급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바로 위급 차량인 렉스턴과 트래버스는 대형급이기 때문에 토레스와 이코노스를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5대 모두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 기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품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부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최신 자동차들은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혹시라도 주차 실수로 기둥에 라이트라도 받게 되면 정말 많이 속상할 가격이죠. 특히 이코노스는 많이 속상하겠네요. 자, 두 번째 부품은 쇼크 옵셔버입니다. 제가 부품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추천하는 부품이죠. 그런데 이 토레스의 부품 가격이 좀 비싸죠. 아니, 쌍용 부품 가격이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2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 가격이 맞더라고요. 세 번째 부품은 등속 조인트입니다. 현대기아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짧아도 등속 조인트 고무부트의 밴드 조임이 약해서 그리스가 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현대기아 차량들을 구매하실 때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부품은 로어암입니다. 자, 차량의 로어암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냥 하체 잡소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로어암은 쇼바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부품입니다. 로어암이 손상되게 되면 승차감과 주행 성능, 즉 얼라이먼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하부에서 로어암 쪽에 소리가 난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꼭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품은 사이드미러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하다가 기둥의 사이드미러 끝부분만 손상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 공업사를 가게 되면 사이드미러 통째로 교체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통짜 부품은 비싸니까 일반 공업사 말고 사이드미러 전문점을 찾아가시면 부분 수리 가능합니다. 물론 사이드미러는 다이도 의외로 쉽습니다. 주말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사보작 교체해보면 재밌어요. 자, 그럼 나머지 부품 가격은 어떤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대충 봐도 쉐보레 이코노스의 부품 가격은 뭐 현대 기아의 거의 2배, 3배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의 QM6는 쉐보레 정도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 르쌍쉐 부품 가격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르쌍쉐의 부품 가격도 비싸지만 부품 가격보다 중요한 거 바로 공임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정식센터가 적다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부품 가격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비싼데 고칠 곳이 적다는 거죠. 물론 일반 카센터를 가게 되면 르쌍쉐 차량 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임이 비싸다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르쌍쉐 차량들은 감가가 심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신차 시장에서는 르쌍쉐 차량들이 인기가 없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대비했을 때 중고 가격이 싸니까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특히 르노의 QM6 LPG 모델과 KGM의 토레스는 인기가 정말 좋죠. 그런데 이코노스 차주님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코노스는 정말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고차로 르쌍쉐 차량이 괜찮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르노와 쉐보레 차량은 상품성은 현대 기아보다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주행 성능은 정말 의외로 좋습니다. 물론 KGM은 예외입니다. 자, 르노의 SM6가 토션빔 논란으로 난리였지만 르노의 QM6 LPG 모델은 가속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코너링과 핸들링, 실내 정숙성만큼은 정말 훌륭합니다. LPG니까 유류비 부담도 적죠. QM6 LPG 모델은 정말로 중고차로 가성비 모델로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도 르쌍쉐의 수리 비용이 비싸고 수리하기 불편하다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중고차 아는 만큼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류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